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안소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 새벽부터 아주 충격적인 사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강혜원 평가원님, 이번 착륙 사고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7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 비행편의 착륙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상자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의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생존자 구조에 나서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구조되어 치료에 들어갔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언론의 관심은 사고의 원인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 내용에 대한 견해들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진술들이 알려지고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오디오 파일이 공개되는 등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여부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 간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한미 두 나라가 동시에 공동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각차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기자, 실제로 양측 간에 좀 신경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항공기가 우리나라 소속이지만 실제 사고가 난 곳은 샌프란시스코로 미국 공항입니다. 그런 만큼 실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두 나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망자가 2명 나온 중국의 경우도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주된 주체는 사고가 난 공항이 소속된 미국 측인데요.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통상 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어느 정도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조사 당국의 발표가 뒤따르는데요. 이번 경우는 거의 매일 미 교통안전위가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 측 조사단은 사고 발생 당일 급파됐고요. 우리 측 조사단도 당일 급파가 이루어졌지만 가는 시간이 걸려서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사고기 기장과 또 승무원 면담, 승객들의 면담 조사 등도 공동으로 실시하고 현장 확인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고 관련자뿐 아니라 항공기 은항과 엔진, 또 기체, 블랙박스 등 분야별로 이 한미 합동 조사팀이 구성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양측이 서로 인정하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사 둘째 날의 경우에는 사고항공기 기장과 부기장 2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날의 경우는 사고 당시 샌프란시스코 공항 관제탑에 근무했던 미국 관제사들과 나머지 조종사 2명에 대해 합동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즉각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러 조사가 이뤄진 뒤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두 나라 조사단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통해 소개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향후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두고 양측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장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와 아시아나 항공이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요.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미국 측과 보잉사가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단은 그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 서로에게 유리한 여론몰이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미국 언론들은 기장의 실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심지어 그 원인을 상향식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한국 문화가 사고를 불렀다는 등의 견해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 언론보다는 강도가 약하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도 관제사와 공항의 문제점 등을 집중 보도하는 것이 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한 것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인데요. 통상 항공기 사고의 경우 현장 조사, 또 생존자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블랙박스 해독 등이 이루어진 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 사고의 경우는 다행히 사망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장들이 생존해 있는 만큼 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찾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블랙박스도 사고기 부근에 그대로 있었고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지 하루 이틀 만에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볼 때 통상의 수준보다 그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혜원 평가원님, 그리고 이 사고 원인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적하실 부분이 있다고요? 네. 해당 비행편에 3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만큼 국내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뉴스가 활발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속보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사상자 규모에 대한 보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반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관계가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을 인용하거나 귀국하는 승객들을 무리하게 취재하는 등 언론의 취재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난 보도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건 현장의 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만큼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인에 대한 추적에 있어서도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적절한 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아시아나 항공이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이 ITN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포함해 어떤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원인 보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사고 원인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안 기자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론이 선행돼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인 수준을 보면은 승무원은 1인당 1억 1천만 원, 수화물은 1인당 194만 원, 또 화물은 1kg당 3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객 피해, 배상액은 국적, 직업, 나이, 그리고 소득 등에 따라 달라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숨진 여고생 2명의 경우 2억 6천만 원씩 지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해보험협회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피해자들이 가입해둔 해외 여행보험이나 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보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입해둔 보험 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외에 추가로 보험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부상자나 또 사망자의 가족이 소송을 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은 사고 원인이 기장의 과실일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체나 부품 결함이 사고 원인일 경우는 또 달라지는데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항공기의 국적과 사고 발생지가 다를 경우 재판 관할권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배상금이 한국이나 중국에서보다 수천억 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티켓을 끄는 한국과 중국인 승객은 도착지가 미국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항공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의 과실을 묻는 소송은 미국에서 얼마든지 재판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사고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2조 7,18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을 포함해서 1,485억 원, 시설물과 대인 보상 등 배상 책임 한도는 2조 5,695억 원입니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보면 세 가지 방향에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피해 탑승자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아시아나항공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실비를 포함해서 상해 정도에 따라 1차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탑승객의 짐 등 대물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보상하는데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자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별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이 든 보험에 따라 사망과 후유장애 시 수천만 원까지 또 수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대품 손해 등 선택 계약을 통해 대물보험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보상대책반을 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입니다. 피해자 협회 등이 만들어 지면 항공사와 합의를 통해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위로금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망 관련한 보험금 포함 위로금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연령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 사고 당시 사망자 1인당 위로금 지급액은 평균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합의하지 않고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유족들은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항공기 사고 배상액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재까지 개별 보험과 위로금을 뺀 보험금 규모에 대해 금융당국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지급하게 될 총 보험금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피해 보상 절차까지 들었고요. 무엇보다 꼼꼼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경찰청장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도 보리 좀 줘. 자, 보리 많잖아. 나 좀만 더 줘. 계속 말고네. 조금만 날 같은자라면 어때? 무뚝뚝한 말투 너무 아파 나 이런 게 익숙해져 가는 건 정말 싫어 속상해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와 한국사 탐에 대한 김효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김효정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흔히 작가들이 창작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 미술 작품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음에 나올 더 새로운 작품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새로움의 핵심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주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르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시선을 만들고 결국 새로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데요. 방송 프로그램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장르, 엇비슷한 주제를 가진 수많은 프로그램들 속에서도 유독 새롭게 다가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눈에 띄는데요. 내가 본 마이TN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제목부터 시선을 끕니다. 단순히 한글로 날씨라고 장명하지 않고 앞글자 날에 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씨를 붙였습니다. 날씨로 세상을 보다,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단박에 읽혀집니다. 보통 방송에서 전하는 날씨라고 하면 뉴스 말미에 일기예보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날씨는 여기에 과학적, 인문학적 시각을 접목해 새로운 형식의 재미있는 날씨 정보 프로그램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날씨가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뿐 아니라 경제, 경영, 농업, 심지어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날씨로 만나보는 세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독립적인 정보 프로그램으로 가공한 예는 없었다는 점에서 날씨만의 차별성이 돋보입니다. 지난주 날씨에서는 농업 기후변화에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대 채소와 과일 재배로 온난화로 인한 농업 생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질 우리네 식탁 풍경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고요. 온난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긍정의 기운이 전해져 프로그램을 생기 있게 이끌었습니다. 날씨에서 지금까지 다룬 주제들을 봐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날씨와 세상 이야기가 얼마나 새롭고 흥미로운 영역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날씨가 최고의 영업사원이라는 날씨 마케팅의 세계나 산업 부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기상 관측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다양한 날씨만큼이나 다채로운 날씨 정보와 재미난 날씨 세상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한국사 탐입니다. 역사의 과학을 접목시킨 독특한 다큐멘터리로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눈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접근법인지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쇠솥에 대해 다뤘는데요. 맛기행 프로그램도 아닌데 무쇠솥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 싶었던 의문이 괜한 것이었음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무쇠솥에 담긴 과학 원리나 무쇠솥 밥맛의 비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무쇠솥이 주는 한솥밥의 의미, 우리만의 독특한 한솥밥 정신에 집중했는데요. 무쇠솥이라는 다소 엉뚱하다면 엉뚱하다 할 수도 있는 소재에서 우리 삶 속의 공동체 문화와 유대감이라는 주제를 끌어낸 솜씨가 돋보였습니다. 그만큼 제작진이 소재에 대해 오래 고민하고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한다는 반증일 텐데요. 뻔한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힘, 그것이 갖는 재미와 가치에 더욱 매진하는 한국사 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새롭다고 느낍니다. 익숙함과 새로움을 가르는 기준은 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될 텐데요. 늘 새 프로그램, 새 아이템을 찾아내야 하는 제작진들에게 새롭게를 외치기 전에 내 안에 다르게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이TN 시청자들이 달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욱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이TN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소식에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는데요. YTN에서도 사고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균형 잡힌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이후 YTN에서도 다른 언론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YTN에서는 지난 9일 저녁 뉴스 시간에 조종사가 고도에 집중하다 속도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여객기 조종사의 경험 미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종사 훈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또 항공사 손해배상에 관한 기사에서는 조종사의 무모함이 관건이라는 제목을 뽑아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시청자들은 YTN이 나름대로 객관적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체 결함이나 관제사의 늑장 대응, 또 공항 시설의 문제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YTN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남성이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 순간을 찍은 동영상을 방송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기자는 비행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비행기가 큰 불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보도와는 달리 화염이 아니라 흙먼지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초기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대형 사고일수록 정확한 사실 확인과 냉정한 보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당시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승객 구조에 나선 여승무원의 이야기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멘트를 할 때 승무원의 사진을 가려 정작 주인공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오전 뉴스 때도 전직 프로농구 선수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붙잡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앵커가 뉴스 인물의 얼굴 사진을 가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앵커가 배경화면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앵커의 위치 선정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가 사실 확인 저널리즘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YTN은 지난 6월 18일 유명 유통업체가 국회의원, 판검사 등 사회 유력 인사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과 소방 공무원, 구청 직원까지 전방위 선물 공세를 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YTN 기자가 기업체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금품을 상납한 명단을 입수하면서 단독으로 취재되어 공개된 것입니다. 금품 상납이 관행일 것이라는 추측을 선물 명단의 실체를 밝히면서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7월 11일은 수목장을 운영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수도권의 대형 교회를 고발하며 불법 묘지 사기 사건을 YT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최근 YTN의 독점 보도를 보면 언론이 사회 비리를 고발하고 부정 부패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유통업체의 선물 명단 단독 보도 이후 다른 신문과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미디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개인 미디어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언론사는 이런 시민들의 제보 현장을 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정보에만 의존했던 뉴스가 다양한 정보원과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사들은 출입처의 보도자료나 타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거나 뉴스 아이템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언론사마다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심층 취재한 뉴스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단독 보도되는 뉴스 아이템의 경우는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본질이 언론사의 보도 방식과
편집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거나 사건에 필요한 지속적인 후속 보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를 하는 바람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편향된 정보원에 의존하면서 추측성 보도로 의혹만 증폭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도 다양한 보도 채널 간에 특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기보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뉴스 환경을 고려할 때 단독 보도에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 저널리즘에 충실할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단독 보도도 더욱 많이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단독 보도에서 나온 사건들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후속 보도가 시도되어야 하고 언론인의 진실 탐구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